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해당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원칙 때문에 인근 시군의 급식용 친환경 쌀이 창고에 쌓인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양문석 대선 후보 경남 총괄선대 본부장이 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창원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채비지 명세서 등이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한지 계획 인가가 나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을 구하기 위해 터널에 들어갔다 변을 당한 고 안준호 씨의 뜻을 기리기 위해 유족이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경상남도와 시군교육청은 급식용 친환경 쌀 구매 비용으로 각급 학교에 킬로그램당 800원에서 1,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돼 안전한 급식과 친환경 벼농사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운영상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해마다 130여 농가의 무농약 쌀을 수매해 진주의 30여 개 학교에 급식용으로 공급해온 산청해안 영농조합. 올해도 급식용으로 150톤가량을 확보했지만 그대로 쌓아두고 있습니다. 50%를 학교 판매를 하는데 지금 올해부터 갑자기 진주시에서 학교 납품하지 마라 하고 결정돼가지고 지금 몸팔고 재갖고 있습니다. 하동의 농협 미곡종합처리장도 학교 납품을 위해 200톤가량을 확보했지만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인접시군의 쌀 생산자도 학교 급식 납품 대상으로 선정했던 진주시가 올해는 관내업체 한 곳을 독점 공급자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진주시는 경상남도의 지침대로 선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였고요. 도에서 배정된 예산 한도 내에서 선정된 업체가 충분하게 원료국이 확보되어 있어서 학교 납품의 독점 계약은 진주시뿐만이 아닙니다. 창원시와 산청, 어령군을 제외한 도내 15개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농산물 우선 공급 명목입니다. 시군에서 하는 건 안 먹고 자기들이 생산한 것만 먹겠다 이렇게 사는 거는 이거는 새로운 무역 장벽인데 이게 시군 간에 이렇게 서로 벽을 쌓는다는 거는 좀... 도내 친환경 쌀 생산량의 3분의 1을 소비할 정도로 비중이 큰 학교 급식의 납품 신청과 업체 선정 시기도 문제입니다. 생산자들은 가을 추수기 물량을 확보해야 신청할 수 있는데 시군의 업체 선정은 이듬해 2월쯤. 탈락하면 판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부터는 농가로부터 수매 양을 줄이든지 양 수매 가격을 낮춰서 수매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되었습니다. 친환경 재배 단지가 줄어들겠죠, 결국은. 경상남도는 친환경 쌀 학교 급식 지원의 문제점을 점검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총괄선대본부장이 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도 출마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양문석, 박완수, 여영국 이 3파전이 예상되는데요. 진보 진영의 단일화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총괄선대본부장이 이번 6일 지방선거에 경남도지사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양 예비 후보는 지난 24일부터 나흘 동안 권리당원과 도민선거인단 50%씩 진행한 경선에서 50.07%를 득표해 청년 가점 등으로 49.93%를 득표한 신상훈 도의원에게 신승을 거뒀습니다. 교통은 중심이 되게 하겠고요. 쇠락은 부흥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홀 때는 이제 중앙정부든 국회든 언론이든 경남을 가장 먼저 쓰는 여영국 정의당 대표도 경남도청 앞에서 노동계 지지자들과 함께 출마 회견을 하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여 예비 후보는 일하는 사람들의 도지사가 되겠다며 일자리와 민생을 돌보고 공공의료 확충과 탈탄소 녹색 경남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소중하고 그 가치가 인정받는 도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도정, 바닥부터
바꿀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주영 예비 후보와의 경선에서 승리한 창원 의창구 박완수 국회의원을 지난 22일 도지사 후보로 확정한 가운데 무소속 최진석 예비 후보까지 4파전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양문석 예비 후보는 진보 세력이 힘을 합쳐야 제대로 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면서 여영국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는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똘똘 뭉친 진보 단일화 문제가 핵심 과제가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진보 성향의 무소속 김두관, 민주노동당의 강병기 후보가 김두관 후보로 단일화를 이룬 뒤 53%를 득표해 한나라당의 이달건 후보를 제치고 당선된 적이 있어 이번 선거에도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도내 기초단체장 8곳에 경선 1위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거제시장 선거에는 박종우, 통영시장 선거에는 천영기, 밀양시장 선거에는 박일호, 함안군수 선거에는 조근재 후보를, 거창군수 선거에는 구인모, 창녕군수 선거에는 김부영, 고성군수 선거에는 이상근, 합천군수 선거에는 김윤철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한편 진주시장 선거 경선 대상자로 조규일 현 시장과 한기민 도당 부위원장 2명이 선정됐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경남 대부분 지역에 시간당 5mm 내외의 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 지역은 오후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전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10mm가량이 되겠습니다. 오늘 경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거제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오후까지 순간풍속 시속 70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전국을 뒤덮고 있는 이 비구름대는 점차 동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낮 기온이 4에서 10도가량 떨어져 서늘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10도, 창원 12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15도, 양산 15도, 거제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9도, 진주 10도 내외를 보입니다. 낮에는 진주 17도, 합천 16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5m 안팎으로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고요.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말부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창원 북면의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허가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동의서 상당수가 위변조됐음에도 창원시가 허가를 내줬다는 보도를 앞서 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조합이 관련 내용들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거나 지침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하고도 환지 계획 인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현민 기자입니다. 창원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터에서 조합 반대 측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합 측이 채비지 명세서와 환지 전후 평가 단가 표시도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는데도 창원시가 공사를 추진할 수 있게 환지 계획 인가를 내줬다는 겁니다. 조합원들 뭐라고 총회를 하든지 총회를 해가지고 채비지 공개도 해야 되고 열람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내 땅이 어디 있는 거 그것도 몰라요. 채비지는 조합원의 토지를 각출해서 도시개발 사업의 재원으로 쓰는 토지고 환지는 채비지를 제외하고 조합원이 실제로 소유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관련법에 따라 명세서와 표시도는 채비지와 환지가 조합원들에게 유리하게 지정됐는지 감정평가는 제대로 했는지 알 수 있도록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또 창원시의 인가 전에 조합 측이 관련 지침을 위반해 채비지를 지가가 높은 지역에 집중 배치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가가 가장 높은 제곱미터당 220만 원짜리 상업용지에 채비지가 집중 배치됐고 면적도 단독주택보다 4배가량 많습니다. 결국 조합원이 선호하는 상업용지를 시행대행사에게 지급하는 채비지로 몰아져
조합원의 재산을 크게 침해했다는 게 반대 측의 주장입니다. 조합원들 땅은 지가가 낮은 지역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사회의 미래가치라든지 내가 집을 짓는다든지 그 가치가 채비지보다 떨어지는 거죠. 조합 측은 인가 전에 관련 명세서와 표시도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했고 채비지 배치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람자의 인적 사항과 편입 면적, 종전 토지 감정가, 권리 가액 등이 표시된 관계로 정보 공개에 문제가 없도록. 창원시는 조합 측이 관련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채비지 문제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입장입니다. 자꾸 뭘 안 보여주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채비지 제일 싼 것만 집중 배치를 주장하는 거에 따라서 배치를 해보면은 그럼 공사비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이죠. 창원시 북면 내곡지구는 3,200억 원을 투자해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8,500여 세대의 주거단지를 짓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지난 2019년 서울 목동 빗물 저류 시설 터널에서 작업자 3명이 빗물에 수몰돼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협력업체 직원을 구하기 위해 터널에 들어갔다 숨진 고 안준호 씨. 유족이 더 힘든 곳에 써달라며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서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7월 신혼생활에 단꿈에 젖어있던 배현주 씨는 뉴스를 보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빗물 저류시설 지하터널에서 작업자 3명이 갑자기 불어난 빗물에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남편 고 안준호 씨가 협력사 직원들을 데리러 터널 안으로 내려갔다가 나오지 못했던 겁니다. 그냥 미쳤나 보다 싶었죠. 지금 무슨 슈퍼맨도 아닌데 원망도 많이 했는데 절대 사람이 거기 갇혀 있는다는 걸 알면서도 모르지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한순간에 남편을 떠나보낸 뒤 홀로 아이를 출산해야 했던 배 씨는 육아는 물론 남편에 대한 그리움까지 더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최근 더 힘든 사람을 위해 희생했던 남편을 생각하며 기부를 선택했습니다. 전부라는 존재를 잃고 나니까 욕심이 없어졌어요. 차라리 저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써주실 분들한테 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해서.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17년부터 사망 전까지 사랑의 열매 나눔 캠페인을 통해 기부를 실천한 고인의 뜻을 기려 고액 기부자 모임의 특별 회원의 고인을 추대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이어서 공연과 전시 등 도내 문화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문화가 산책 부정석 기자와 함께하시죠. 국립합창단의 모차르트 레퀴엠이 다음 달 4일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모차르트가 미완성으로 남긴 진홍곡 레퀴엠을 국립합창단의 연주로 깊이를 더하고 미완성의 원작을 충실히 재현함으로써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그림책 콘서트 가슴이 콩닥콩닥이 다음 달 5일 창원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어린이날 100주년과 창원 특례시 출범기념 특별 공연으로 샌드아트로 재해석한 그림책의 내용에 클래식과 국악을 접목한 이색 콘서트로 관객들에게 선보입니다. 2022년 동시대 미술 기획전 온라이프가 오는 6월 26일까지 경남 도립미술관 1, 2층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기획전엔 김효재, 안가영, 염지혜 등 7명의 작가가 인간의 정체성과 신체의 문제, 인간과 기계, 자연과의 관계 등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가족무용극 오즈의 마법사가 다음 달 5일 거창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10개의 에피소드로 구미시립무용단이 선사하는 세계 명작 동화 가족무용극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다음은 투데이 경남입니다. 남지파크 골프장 개장식이 오늘 오전 11시 창녕 남지파크 골프장에서 진행됩니다. 2022 사랑나눔 콘서트 봄이 오늘 저녁 7시 김해 남명아트홀에서 펼쳐집니다.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식이 오늘 오후 3시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열립니다.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 현장 탐방 교육이 오늘 오후 2시 고성군 하이면 봉화골 일원에 마련됩니다. 양산시 주민자치회 연합회 회장 이취임식이 오늘 저녁 6시 양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불교와 개신교, 천주교 등 경남 지역 3대 종단 성직자 30명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정경심 교수, 이명박 전 대통령, 이석기 전 의원을 사면 복권을 요청하며 청원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종교계 성직자들은 다음 정권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의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특별 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986년 개원 이후 연중 무휴로 운영한 진주시 진양호 동물원이 다음 달 16일부터 매주 월요일 휴원합니다. 진양호 동물원은 매일 관람객에게 노출되는 동물들의 스트레스 관리와 건강 점검,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해 월요일엔 문을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창군 가조면이 공유냉장고, 보물창고를 확대 운영합니다. 가조면 통합돌봄마을센터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수단이 마땅치 않아 기존의 공유 냉장고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학산과 용당소 마을 2곳에 공유 냉장고 보물 창고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상남도는 지역 간 연결 도로망 확충을 위해 2023년 국가지원 지방도 14개 지구 국비 1972억 원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은 국지도 60호, 김해 한림에서 생림간도로, 합천 쌍백에서 봉수간도로, 양산 신기에서 유산간도로 건설 등입니다. 경남개발공사, 부산도시공사, 울산도시공사가 실무협의회를 열어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 계획과 연계한 신규 사업 발굴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개사는 그동안 공동개발 방안에 대한 정보 교류를 해오는 한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사전 협의를 해왔는데 조만간 기관별 의견을 모아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맺을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는 조선 후기 대표 조각승인 마일의 불교 조각품 김해 은하사 웅진전 석조 석가 열애 3존상 및 16 나한상 일괄과 창원 보은사 목조 열애 좌상 거제 심원사 지장보살 본 원경을 비롯한 6건을 도유형 문화재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또 조선 후기 대표적 문인 화가인 강세황의 작품 이재묘도와 강세황 필묵서 2건을 도문화재 자료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오늘 아침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